나한테 몰아줘. 일단 홍준표는 빼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실 겁니다. 대선의 마지막 변수, 판흔들기, 이 단일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먼저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 화면 보시죠.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또 저희들의 전략이나 진도를 같이 논의하는 지금부터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삼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후보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다. 이주 앞으로 다가온 5월 9일 대선의 마지막 초대형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저희가 일단 준비한 게 있습니다. 단일화 동상이몽이라고 해서요. 여기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일단 없고 이 세 명이 지금 중심입니다. 특히 이 셋 중에 일단은 지지율이 높아 보이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그래프만 이 도식만 봐서는 확실히 이해가 안 될 뿐이라서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뭐 본인들은 뭐 다 일단 노라고 하지만 결국 이 연결고리가 오늘 시작 불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선거가 딱 14일, 2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의 2주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여기서 완전 승패가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실수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특히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가 이제 어떤 면에서 후보 간의 이제 연대와 단일화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TV 토론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바른정당이 뭐 거의 12시까지 회의를 해서 일단 3자 연대, 즉,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어떤 함께 합치는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당에서는 우리는 유승민 후보하고만 했지 자유한국당은 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는 저쪽 지금 이야기하는 바른정당하고 했지 이쪽 국민의당하고 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3자 간의 어떤 변수 자체가 지금 마지막에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다들 유불리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이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회의론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선거란 게 이기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지는 게 뻔한 상황에서 그냥 가겠는가라는 것도 좀 현실론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3주 동안, 2주 동안 뭔가 큰 어떤 변화가 있다는 바로 이 후보 단일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선거가 끝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게 뭐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나왔고 이 고리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얘기인데 그간 안철수 후보의 입장, 단일화된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선거 이후에 서로 협치의 상대로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내에서 총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오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의당 대변인 목소리도 들었고 박지원 대표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는 아직 저희가 못 들었어요. 뭐 입장이 같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뭐 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 저녁에 이제 또 TV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봐야 될 텐데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도 이른바 국민에 의한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그것이 이제 자강론에 근거를 해서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어떤 후보 단일화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이 자연스럽게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원해주는 이런 모양새를 내심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처해 있으면서 무언가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승부수의 핵심은 결국 이 대선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판을 겁니다. 흔드는 거죠.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건 없고 오로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대선의 구도를 바꿀 때 판을 흔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이 부분을 안철수 후보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몇 가지 지금 보면 어려운 점이 일단은 형식에서 어제 바른정당 이야기한 게 3자 단일 아닙니까? 예.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한 3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반문 단일화라는 부분이 명분이 약한 것이고 시간도 지금 14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단일화를 했을 때 지금 과연 이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실리 문제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실질적인 가능성 면에서 그 3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거의 없는데 소국장님 말씀은 안철수 후보도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죠. 예, 지금 굉장히 좀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본인으로서는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고심 중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지금 지지율을 보면 한번 추이를 볼게요. 저희가 오늘자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때 좀 축 치고 올라와서 오차범위의 접전을 벌였던 게 지금 뭐 일정 부분 다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다. 이게 대부분의 대체적인 이 평가들인데 이종훈 실장님 이러니까 본인도 고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3주 정도 내리 37%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일단 그러니까 그 다음에 꺾인 주에서는 이렇게 다들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조정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가니까, 약간 좀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사실은 조정이란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하락하고 있구나. 다 이렇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30%대를 지금 하향했다. 물론 저 여론조사가 이제 다른 여론조사랑 수치가 다르니까 또 다른 리얼미터라든지 혹은 계속 한 주마다 하는 여론조사들의 추세선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25%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뭔가 단일화든 뭐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지금 어저께 바른정당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국민의당이 겪을 겁니다. 어저께 바른정당이 5시간을 그냥 그 의원들이 설득하고 뭐하고 하면서 서로 난상 토론을 벌였던 일이 예. 국민의당에서 안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25% 내외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그 전에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후보가 뭔가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자기가 이제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은 뭐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이 국민의당이 사실은 단일 대우를 하는데 국민의당도 사실 들여다보면 지금은 선거 때니까 이렇게 지금 합심을 하고 있지 상당히 많은 다른 목소리를 지금 죽여가면서 선거를 치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관건이다. 안철수 후보도 사실 이 지지율을 이번 주 말까지 지켜보는 건데 이번 주 말에 반전이 없다 그러면 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 똑같이 5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벌어질 수도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강 구도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안철수 후보도 뭐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국민의당 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결론을 바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JP는 박정희와 같이 DJ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DJ가 JP하고 연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만들었죠. 예, 과거 단일화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활주로가 너무 짧다, 소용없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정치라는 게 결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DJP 연합 같은 경우 사실은 그때도 할 때도 굉장히 부정적 여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DJ의 이미지가 민주화 이미지인데 JP와 함께 한다는 거 뭐 비판할 점이 너무 많죠. 그때도 빈 반발들이 상당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민심의 또 여론은 다르거든요. 이게 지역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가지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지금 선거 임박해 그때 노무현 그 후보가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인기도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 나중에는 뭐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후보 후단협까지 나와서 굉장히 하여튼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카드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정몽준 단일화. 그때 이제 김한길 의원이 이제 이걸 주도를 했었는데 예. 그때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도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거 그때 이제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이제 2002년 월드컵 올림픽 때문에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면 진다. 이거 하면 진다. 그러니까 그때 김한길 의원이 설득을 했죠. 이거 한번 모험을 해야 된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무현 후보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도박을 딱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일단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단일화고 일어나니까 바로 그 동력을 가지고 막판까지 그냥 가서 선거 승리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묘한 그 심리가 있는 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견제 심리가 있어요. 누구 하나 견제 심리가 있고 또 못 가는 사람한테는 격려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뭔가 또 같이 하면은 또 거기에 또 격려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 그래서 항상 야권 후보 단일화가 그동안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인데 항상 그 야권에 전혀 나온 이유가 그런 바람을 타기 위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야권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는 중도 보수 쪽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결국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뭔가 함께 한다라는 카드. 이걸 이제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여쭤보면 안철수 캠프 쪽에서 저 단일화 경험 있는 의원들이 좀 되레 있잖아요. 지금 어제가 아마 김한길 전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백의종군을 한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는 그 흐름을 상당히 좀 유명하게 보는데 이 김한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선거의 전략가입니다. 제가 볼 때 뭐 선거판에서 몇 손가락 꼽히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지금 뭔가 할 수도 있고 지금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저쪽에는 김무성 뭐 이런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뻔히 앉아서 패배를 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숙고 중이다. 뭐 지금까지 상황은 이런데 후보 단일화를 사실 정말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쪽은 문재인 캠프일 겁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3자 단일화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는 반국민연대이고 탄핵 세력과 손잡는 반민주연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역사의 명령에 반하는 반역사연대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단일화를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건 맞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보면 보수와 진보의 그 대결 구도로 갈 때 진보는 항상 분열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승부를 봐왔기 때문에 지금 반대쪽 단일화하는 걸 뭐라 그럴 때가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구도를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 무난하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럼 뭔가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변수는 결국 단일화일 수밖에 없는데 그 단일화를 일단 프레임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럼 계속 안철수 후보의 뭐 적폐 세력하고 같이 하는 거냐라는 걸 계속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초반에? 근데 아예 적폐 프레임으로 묶어서 안철수 후보를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들면 현실적으로 단일화를 할 때 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단일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로 일단 먼저 이 얘기를 끌고 나온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이 3자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거에 쐐기를 좀 박으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 민주당의 정통 야당, 민주당의 당명 변천사를 보면 처음엔 통일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70년대, 80년대로 넘어와서는 어떤 목표가 통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80년대 중후반부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통합입니다.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이 통합자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신당이라는 신자 들어갔다가 왜 그렇게 통합자 아니면 연합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 아니면 연대. 통합 아니면 연합 아니면 연대가 왜 들어갑니까? 후보 단일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당을 통합했다라는 이미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과 이 당이 통합했다든지 지난번에도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연합했다든지. 그래서 이 정파별로 갈라진 것을 어차피 후보 단일화든 선거연대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0년대 이후에 이 수많은 이 민주당의 이름 변천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름이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는 것 같고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하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왜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계속 단일화만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하면서 왜 나머지 사람들이 단일화하면 안 되냐. 그 비판을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게요. 지금은 일단 안철수 후보를 통한 뭐 유승민 후보와의 이 연결고리도 바른정당발 단일화 이 부분을 살펴보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파괴력은 이쪽이 더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단일화 오늘 움직임, 홍준표 후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바른정당과 남재준 후보 그리고 조원진 후보 그게 단일화에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틀리죠. 그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홍준표 후보는 딱 선을 긋네요. 그렇죠. 지금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단 보수 대연합, 즉 이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바른정당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다음 조원진, 남재준 후보까지 해서 보수가 단일화됐다. 이걸 이제 모양새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것들이 보면 이제 보수가 단일화된 선거 국면에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와 함께 보수가 단일화됐다.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할 텐데 문제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탄핵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의 세력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정쩡하게 유지하고 있는 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선 이걸 이제 무너뜨리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럼 새누리당이죠 뭐. 그 새누리당 그 자체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바른정당의 있는 의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상당 부분 안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갈 경우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다음 선거 때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다면 바른정당이 빠진 나머지 두 사람하고는 뭐 제가 볼 때는 쉽게 아마 단일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바른정당이 끼지 않으면 이 단일화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이 끼지 않으면. 저는 어제 바른정당의 결정은 거의 최악의 결정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확실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한번 가보자. 라고 정말 의원들이 다 결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깃발을 내리고 그럼 지금부터 완전히 어떤 연대 아니면 사퇴 이 흐름으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후보는 선거운동을 계속하면서 3자 단일화를 모색을 해보겠다라는 이 결정은 저는 정말 바른정당으로서는 최악의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본다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도 이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와서 지금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했는데 다시 어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다시 합친다?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 명분상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시화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상태로 이게 시일이 가다 보면 저는 바른정당이 결국은 찢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일부 그냥 계속 깃발을 들고 유승민 깃발을 들고 가야 된다는 사람과 일부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 또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사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제 바른정당의 결정은 바른정당의 향후 운명과 관련해서 정말 저는 최악의 결정을 했다. 바른정당은 이제 단일화가 독이 된 건데 저 화면 한번 보시죠. 저 이종우 실장입니다. 네. 저게 이제 보수 중의 대이동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후보들과 함합형을 놨던 잠룡들이 저렇게 마음속에 스쳐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가장 급한 건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저 안철수 후보에서 홍준표 후보로 가는 저 대이동의 흐름을 본인은 막아야 되니까 이 유승민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뭔가라도 물밑에서 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자, 지금 저 표를 보시다시피 처음에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큰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제 기억에는 계속 선두를 유지했던 적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어저께 5시간의 마라톤 회의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 원래 반기문 총장이 계속 있었다. 출마 선언을 접지 않고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고리 중에 가장 큰 고리가 됐을 거예요. 원래부터 보수신당도 어떤 생각을 갖고 바른정당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반기문 총장이 돌아오고 만약에 제3지대가 있다면 거기에 연합하리라. 이런 유승민 후보하고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처음에 진전이 됐다는 것이 내부의 이야기거든요. 네. 또 거꾸로 국민의당 역시 반기문 총장이 있다면 제3지대에서 반기문 총장 그룹을 손을 잡겠다.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국민의당도 반기문
총장을 고리로 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원래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함으로써 명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반기문 총장을 고리로 한 개헌 그룹이 다 뭉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반기문 총장 없고 개헌이라는 명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지율만 나오면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지율은 안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대다수 의원들이 유승민 후보한테 하는 말은 이거였죠. 아니 원래는 우리가 다 이렇게 연합하기로 했지 않느냐. 지지율도 안 나왔는데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느냐. 그러니까 원래 그린 큰 그림이 반기문 총장이 있었다 없었다일 뿐이지 다 연합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홍준표 후보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직전까지 안철수 후보까지의 흐름 속에서의 중도 보수보 흐름은 지금은 어디로 갈지 진짜 마음 붙일 데가 없어져 버린 거죠. 다진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셨어요. 그렇죠. 총장부터 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면 꼭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지역으로 따지면 호남일 텐데 그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표께서 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임명직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제 지지율이 좀 벌어지니까 안철수 후보가 호남으로 달려간 건데 단일화 논의가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를 뭐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그 열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세력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으로선 이제 호남 지지율을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일단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정권 교체에 대한 명분과 그다음 정권 교체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호남 민심은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손잡을 경우에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고 했을 텐데. 호남 민심은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권을 교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면 안철수 후보로서 정권 교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저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봐요. 만약에 바른정당 합칠 경우는 나름대로 명분도 옛날에 DJP 단일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어떤 그 큰 의미가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다 상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어떻게 설득하느냐, 어떻게 명분을 만드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명분은 지금 어떤 큰 게 생기겠습니까? 결국 정권 교체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인데 문제는 이제 중도 보수적, 즉 대통합의 의미가 있죠. 옛날 문재인 후보는 적폐, 대청산의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나라가 뭔가 제대로 되려면 연정과 연합을 해야 된다. 즉 정권을 어떻게 보면 나눠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대연합의 어떤 형성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명분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대 측에서는 명분 없는 권력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 국장님, 아무리 지금 급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라도 이 두 사람이 계속 완주해서 밝히면 여기서 게임 끝나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시기를 이미 많이 놓쳤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단일화를 하려면 과거에 DJP 연대도 이거 야권끼리의 단일화입니다. 정몽준, 노무현 후보도 야권끼리의 단일화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 국민의당은 사실상 저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야의 연합이 성격이 있는 건데, 그리고 과거에 DJP 여야의 단일화다. 예,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과거에 본다면 DJP 단일화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든 최소한 그 기간이 DJP 단일화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게 뭐 강요를 내각을 어떻게 나누고부터 내각제 합의 각서까지 쓰고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 분담을 사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다 단일화할 때도 거의 2달 가까이 먼저 그런 작업이 있고 나서 딱 성사된 것이 한 23일 전이거든요. 투표하기. 그런데 지금 투표하기 14일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간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실리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지금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밑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러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안철수 후보한테 저는 더 나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히려 득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보기에 자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그 이미지상에 연상되는 것이 이미 문재인 후보 측에서 프레임을 걸어놨어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연합하는 것은 적폐 세력과 연합이다라고 이미 지난번에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는 안 한다. 나 안 해. 난 자강론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에 걸려버렸어요, 이미. 그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완전히 다른 입장을 표명할 때 바로 또 말 바꾸기 논란, 권력욕이다. 이 또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사퇴를 하고 바른정당 의원들이 알아서 우리가 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내심 바라는 시나리오일 거고 그게 최선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소장님 말에 잠깐만 짧게 더 붙이면 좀 반대 부정적이시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만약에 세 사람이 합쳤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이제 맞붙었으면 승산은 있고 만약에 한다면 해볼 만한 겁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상 수치로만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여론조사상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어떤 좀 안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샤이 보수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상 양자대결일 때는 굉장히 맞붙는 일 텐데 실제로 아마 해보면 보수층들의 어떤 그 결집 현상 이것도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둘 사람이 같이 붙었을 때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게 결국은 뻔히 지금 한 2주 앞에 내가 패배할 것이라 뻔히 알면서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수를 쓸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맞다라면 충분히 어떤 타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아직까지 2주라는 시간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짧죠. 그렇지만은 뭔가 본인들이 빨리 결단을 내리기에는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왔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좀 남아서 좀 했는데 이제는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는 거죠. 근데 1대1로 붙었을 때요. 그냥 여론조사를 딱 놓고 보면 그냥 1대1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많이 이겼던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건을 물론 붙이면 달라졌었던 걸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여론조사는 그죠? 저희가 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세 명이 단일화해서 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문재인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뭐 소위, 그러니까 아직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전부 털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중도층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단일화를 기계적으로 해서 1대1 승부를 하는 것은 과거 그냥 단순히 1대1 구도로 만드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어떤 말들이 나올지 좀 더 시간이 달라지면 보겠습니다. 자, 단일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봤고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